이제 대표적인 그 동작, 모션 말고 동작으로 보시면 손 짚고 옆돌기, 그리고 뭐 옆으로 뛰기 있죠?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 스텝 같은 거. 개처럼, 꽃게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거.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 면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트레이너들이 스쿼트 동작,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죠. 포워드 런지,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죠. 앞뒤, 전후상에서의 움직임 동작이죠. 근데 프론탈 이 플랜에서의 동작은 잘 집어넣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우리가 더 과사용하게끔 운동 지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지탈 플랜에서의 운동이죠. 캐틀벨 스윙, 이것도 전후면상에서의 운동인 거죠. 의도적으로 프론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드 스텝, 옆으로다가 이동해서 뭐 바닥을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사지탈 플랜뿐만이 아니라 프론탈 플랜이라든가 트랜스버스 플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면들을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우리 인체의 움직임 동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동작들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우리가 접목시켜서 지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자, 수평면, 횡단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트랜스버스 플랜 또는 그러니까 가로 횡자니까 가로 횡 단면, 그래서 트랜스버스 플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또는 이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수평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리전탈 플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두 가지 용어로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이거를 뭐 가로면 이렇게도 하죠. 가로면. 똑바로 서 있는 인체를 수직축으로 나누는 가로면이다. 말로 들으면 참 헷갈리고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바로 서 있는 인체를 수직축으로 나누는 가로면. 그럼 지금 이렇게 꽂혀져 있는 거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런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은 뭐가 있어요? 로테이션이 있죠. 로테이션하고 서컴덕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로테이션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의 회전이에요. 이렇게. 이게 로테이션. 그리고 스핀은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죠. 헤드 스핀 하면은 머리를 지면에 대고 브레이크 댄스 하는 그런 댄서들이 막 이렇게 도는 거죠. 팽이처럼 도는 거. 그건 이제 스핀. 그죠? 서컴덕션은 원을 그리면서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컴덕션. 관절이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서컴덕션인 거죠.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서컴덕션.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서컴덕션이지만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로테이션인 거죠.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거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해부학적인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이 행하는 몸통 비틀기. 이 상태에서 몸통 비틀기. 그리고 뛰어돌기. 그러니까 점프 턴. 점프해서 턴 도는 거. 이걸 이 트랜스버스 상에서의 움직임인 거죠. 점프해서 턴하는 거. 내가 이게 마이크를 차고 있어서 그런데 이해되시죠? 점프, 턴 이렇게 도는 거. 그리고 좌우로 머리 돌리기. 그러니까 좌우로 머리 돌리기라는 게 로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테이션. 전완의 회내, 프로네이션. 이렇게 안으로다가 돌리는 거를 프로네이션이라고 하고, 회외, 스피네이션. 바깥으로다가 회전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손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손이
이렇게 손이 있을 때 이렇게 돌리면은 프로네이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손바닥이 천장이나 바깥을 보는 느낌이 되는 게 스피네이션인 거고,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스피네이션은 손바닥이 천장을 향한 거예요. 이렇게 아나토미컬 포지션상에서 원래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깥으로 향한 게 스피네이션, 안쪽으로 향하는 게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이거를 팔을 내려서 해보세요. 내린 상태에서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이렇게 예시를 보시면 인체의 수직축, 이 수직축을 다른 표현으로 종축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인체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몸통 분절에 대한 움직임. 이건 이제 수평면, 트랜스버스 플랜 또는 호리존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이 시험 문제의 표현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수평면 또는 횡단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기출이 됐었던 표현이고, 가로면이다 라는 표현도 사용을 한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나왔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테이션, 스핀 이러한 동작들을 호리존탈 플랜에서의 동작이다, 트랜스버스 플랜에서의 동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가상의 운동면 있죠. 인체의 운동면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접목시켜서 트레이닝 할 때 응용해서 복합적으로 좀 더 좋은 동작, 좀 더 액티브하고 막 다이내믹한 동작을 만들려고 하면 런지 같은 동작을 시킬 때도 포워드 런지, 그러니까 사지탈 플랜에서의 움직임이죠. 앞으로 나가는 동작인데 앞으로 나가면서 런지를 해도 상체를 이렇게 틀어주고 정면을 향했다가 빵 차고 제자리로 오고, 반대쪽 나가고 로테이션, 그리고 정면 빵,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면 사지탈 플랜과 트랜스버스 플랜을 같이 활용한 복합적인 동작이 완성이 된 거죠. 운동 동작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좋게끔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 가상의 면들 있죠. 인체의 운동면, 이 면들을 잘 활용해서 응용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후면은 그게 딱 사지탈 플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상의 면 자체는, 운동면은 그 방향 그대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인체의 운동면과 축 심플하게 딱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좌우축, 좌에서 우로다가 이렇게 축이 형성이 됐죠. 그러면 전후면상에서의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앞뒤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전후면상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좌우축. 그리고 전후축 보시면은, 전후축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축이 형성이 된 거고 좌우면상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되죠. 수직축, 수직축은 수평면상에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죠. 횡단면에서, 그렇죠? 가로면에서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좌우축을 기준으로 전후면, 전후축을 기준으로 좌우면, 수직축을 기준으로 수평면, 끝입니다. 결국에는 인체의 축과 운동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설명으로 끝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자,
인체 관절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이 관절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지만 사람 인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뼈, 관절, 근육, 근막, 신경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제가 강조를 하죠. 그 중에서 이 관절도 뼈하고 뼈가 같이 이 접합되어 있는 지점이다 보니까 꼭 잘 알고 계셔야겠죠. 자, 관절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뼈 간의 접합 지점이다. 움직임 유무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가동관절과 가동관절에는 윤활렉으로 차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윤활관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윤활관절. 근데 보통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가동관절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임이 아주 적게끔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관절을 부동관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움직일 수 없는 관절, 부동관절. 뭐 대표적으로 스컬, 두개골 같은 게 있고 늑골, 인체 내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주는 늑골 이런 것들도 부동관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동관절의 6가지 형태. 이제 대표적으로 가동관절에는 6가지의 형태가 있다. 자, 같이 보실게요. 보통 관절은 움직임의 축이 몇 개인지 여부에 따라서 무축성 관절, 일축성 관절, 이축성 관절, 삼축성 관절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보통 일축성 관절은 한 개의 운동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한 종류의 회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종류의 회전 움직임이 가능하다. 무축성 관절은 그럼 뭐겠어요? 무축성 관절은 움직임의 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축성은 두 개의 축이 있다는 거고, 삼축성 관절은 당연히 세 개의 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는 그림을 보실게요. 평면 관절이 있어요. 이제 활주하는 관절이다. 이렇게 해서 글라이딩 조인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플랜 조인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평면 관절. 즉 관절면이 평면에 가까운 상태로 약간의 활동성으로 움직이게끔 되는 이러한 형태의 관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평면 관절은 회전축이 없는 무축성 관절이고 자유도가 0이다. 그러니까 축이 없으니까 자유도가 없고 운동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손목뼈와 발목뼈 사이의 관절이 평면 관절이다. 그리고 무축성의 관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수근간 관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손목뼈 쪽에 있는 그 관절, 그리고 추간 관절, 그러니까 척추에 있는 그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 사이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추간판 있잖아요. 그쪽에 이렇게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경첩 관절. 보통 힌지 조인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제 같이 사용되는 이 단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도 같이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단축 관절이라 그래서 자유도가 1인 관절로 단일 평면상에서의 운동만 가능한 관절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힌지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첩 관절. 경첩 관절은 뭐예요? 경첩. 우리 문 보면은 그 이렇게 경첩으로다가 되어서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지는 이 경우의 문들 있죠. 그래서 경첩 관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관절이 이제 엘보, 팔꿈치 관절과 그리고 슬관절, 그 무릎 관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도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쭉 폈다가 굽혔다가 요 한쪽 방향으로다가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되죠. 그리고 이제 수지관절이라고 이제 손가락 관절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첩관절의 경우는 암바 같은 거 이렇게 팔 꺾기라든가 UFC에서 암바 같은 어떤 기술에 걸리면은 이 탭 쳐갖고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죠. 그러기 수월한 관절이 무릎하고 팔꿈치죠. 경첩관절은 여닫이 문짝에 있는 그 경첩처럼 볼록한 표면이 오목한 표면에 마주하고 있는 구조로 굽힘과 펴는 식의 단일 평면상의 운동만 가능하다. 그래서 일축성 관절이죠. 대표적으로 손가락, 팔꿈치, 무릎 관절 뭐 요런 거. 그래서 이렇게 꺾으면은 좀 이렇게 많이 꺾기 좋은 관절들 있죠. 팔꿈치 관절도 플렉션과 익스텐션 요 동작만 되죠.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로 굴곡과 신전 요렇게 하나의 축에서 그 정도의 움직임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쵸? 세 번째로 중쇄 관절, 차축 관절 뭐 요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인데 피벗 조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세로축 방향으로 형성된 오목한 뼈에 축 모양의 돌기를 가진 뼈가 회전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일축성 관절로 회전 운동만 가능하다.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그 중앙에 핀이 형성된 형태로, 즉 인대로 이렇게 고정되는 관절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문 손잡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에 있는 손잡이, 중심축에 대한 문 손잡이의 축 돌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문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방문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문을 열면서 회전시키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문을 열죠. 보통 대부분 집에 있는 방문 그렇게 되어 있는 형태, 그게 차축 관절이다, 중쇄 관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요게 그냥 쏙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심 핀이 형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요게 쏙 빠질 수도 있는데 인대로 고정되어 있는 관절인 거죠. 이렇게 그 핀을 인대로 쌓아서 이렇게 둘러싸져 있죠. 그런 형태의 관절이다. 예를 들면 팔꿈치에서 아랫팔에서 회외와 회내 동작을 할 때, 즉 전완의 회내와 회외,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접합 부위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완의 회외와 회내 운동이 일어나게끔 되는 거죠.